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을 이제 쭉 해봤는데, 역시나 위기 확정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숙제, VIP들 대상으로 이제 숙제를 냈었지. 그래서 이제 숙제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지속 중이다. 이거 ING니까 혹시라도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반대. 아직은 반대. 지금이 저점이라고 막 들어가면은 진짜 되게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변동사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물탄에는 이제 한샘 한 종목 50주 있었는데 100주 만들어 가지고 5% 이내만 되게 이제 물을 타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사실 단주 맞추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래서 동화약품 사다 만 거, 어제 이제 사다 만 거를 오늘 마저 샀고, 이제 MBC라든지 이루다라든지 뭐 석경 AT 오늘 이렇게 샀는데 왜 샀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진 종목이 이제 거의 되게 많지. 지금 23종목에 6종목? 그래서 29종목을 들고 있는 건가? 29종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왜 다른 종목은 안 사고 한샘만 샀냐는 거지. 29종목 중에 한 종목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단주 맞추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한샘 차트 이제 미리 열어놨는데, 한샘 차트 같은 경우에 이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향을 먼저 보면, 일단은 다 나오는 2년 전 차트를 먼저 보고, 한샘은 시총 얘기를 먼저 해야지. 2조 5천억짜리, 2조 5천억짜리 시총인데, 그러면 중대형주라고, 중대형주인데, 이 고점을 만든 애가 누구야? 이 저점을 만든 애가 누구야? 그거에 대한 싱크로율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관이 팔면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네, 기관에. 그러면 이 한샘 같은 경우에는 한샘의 주포는 당연히 기관인 거지. 외국인이라고 하면 조금 이거를, 지금의 이 차트, 요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기관이 사면 오르고 있으니까, 이 대형주나 중대형주, 중형주 정도 이상, 중형주라고 하면 시총 기준으로 5천억 정도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차트를 혹시나 그리고 있지는 않나?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한샘 얘는 중대형주고 기관이 이제 주포라고 써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8월 9일 날 이제 이유 없는 폭락을 했다. 한샘? 지금 한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쪽인 거지. 윤활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폭락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보면은 폭락 구간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주식이. 내가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떨어지는 거지. 그냥 푹 하고 그냥 꼬라 박는 거지. 이런 꼬라 박는 이 폭락 구간이 딱 눈에 띄면 항상 한 달 정도의 저항선 돌파, 그걸로 이제 물탈 생각을 하는 거지. 물타기를 할 때 이 왼쪽은 무조건 버리는 거야. 여기는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푹 꺼진 케이스인데, 이쪽이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저 위에서부터 이제 막 내려오는 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고, 사실 이런 구간을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이쪽부터는 1년짜리 지지선이 다 깨져 있는 부분이라 물타기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로 보여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들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거나 횡보하거나, 지금 이제 한샘 같은 차트인데 이쪽 부분인 거지. 내가 들고 있는데 누군가 막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뭐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푹 꺼져. 이런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모든 구간들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15일 기준으로 15일을 무조건 가는 거야. 이 한 달을 무조건 간 상태에서 이 한 달을 무조건 가고 그 상태에서 최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있다고. 그 선을 연결을 했을 때 돌파한 개가 양봉이면 얘 돌파 흔적이 있지. 이런 날 그냥 사면 된다고. 이날 사든지 이날을 놓쳤어 그러면 그 다음 음봉 기다렸다가 그 다음 양봉이니까 요 날인 거지. 요 날. 이것도 놓쳤어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음봉 기다렸다가 그 다음 양봉 이 날인 거지. 그래서 이 한 달 저항선 돌파로 이날 사면 조만간 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좀 더 보여주면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일에서 14일로 무조건 가는 거야. 오늘이 23일이니까 14일만 요 정도 되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일, 13일, 이날이 17일.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날 오전에는 양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날. 오전에는 양봉일 가능성이 있지만 물 타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지. 바로 3시. 3시 전후 한 10분? 그 정도. 그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다음 봉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디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날 다음은 요 날이었던 거지. 요 날. 근데 3시에 음봉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오늘인 거지. 오늘은 정확하게 양봉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오늘 봉이 이 그제봉과 어제봉 시가와 종가 그 절반을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는 그런 봉.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원래는 사고 싶었던 가격대는 요 가격부터 이 저항선이 치고 내려가는 가격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격대부터 오른쪽 끝나는 요 가격대까지는 내가 사도 된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봤더니 뭐 그 언저리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산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한 200만 원어치 산다고 쳤을 때 한번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한 번 물타기를 했을 때 3% 이내가 되게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이내로 물을 타주면 5%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한 수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더 사주면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마지막 물타기까지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한 거지. 한 달 저항선 돌파는 장대 양봉이 죽은 거나 상관없는 거지? 장대 양봉이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년짜리 지지선은 조심해야 돼. 얘가 깨지는 거는. 얘가 깨져서 오늘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깨진 흔적이 보이거든. 얘도. 깨진 흔적이 보인다는 거는 이 코스피 지수에서도 내가 설명할 때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 향후에 하락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거를 고려해서 사라는 거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근데 얘를 이제 오늘 사자라고 이제 결정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보면 매물대가 엄청 센 거지. 사실. 이 매물대가 무진장 셌지. 이 밑에.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8.2%는 이제 지금 매물대를 보면 여기까지 얘를 뚫지도 못하고 이제 바로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이제 내가 산 날 기준으로 외국인도 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관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한생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포니까 기관이 좀 샀으면 좋겠다. 근데 뭐 샀어도 얼마 거의 사지도 않은 거지, 이 정도면. 그러면 조금 실망이지. 내가 잘못 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샘 정도는 한 요 정도 얘기? 뭐 다른 얘기는 굳이. 근데 좀 애매해. 뭐. 1년 장기 저항선이 깨졌다. 음, 조심해야 된다. 음,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닌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얘기하는 거잖아. 코스피 지수가 아니, 얘도 이제 여기가 무너졌는데. 깨졌잖아. 여기도 깨졌지. 근데 조심해야 한다. 얘 같은 한샘도 우리가 이제 마음적으로만 여기. 조심하고 샀어. 이거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은 매도잖아. 저항선은 매수고. 그러면 매도하라는 타이밍이 왔어. 근데 내가 수익 구간이 아니잖아. 그잖아. 손실 구간이잖아. 근데 우리는 손절을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얘를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털 거냐? 결국에는 내 평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단기 투자 쪽에서 내가 좀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밑에 이제 보조지표 하나만 열어두고 240분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저점, 항상 이 전저점 여기 기준으로 우상향되게 45도 각도에 45도 각도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 45도 각도가 지지선의 각도. 얘가 깨지면 이 향후 주가는 횡보 아니면 하락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쪽도 또 보이니까 이 정도 각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투자를 좀 해볼까? 그러다가도 이게 이제 45도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밀리면 얘가 밀려버리면 여기서 여기 탁 깨져버린 거지. 요날 이제 탁 깨져버린 거지. 그러면 향후 주가는 횡보하나 보다 또는 하락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내가 이 전고점 기준으로 45도를 그려. 지금 이제 한 47도 46도 이게 45도인데 이 45도를 그렸을 때 얘가 깨지잖아. 여기 음봉이 굉장히 크잖아. 전고점 기준으로? 전저점 기준으로 45도 각도. 그러면 이게 깨져버리면 요날이잖아. 그날 이후로 지금 한 달 동안 횡보를 해버리잖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항상 45도 각도. 더 많은 차트를 좀 더 보여주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45도 각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이 저점끼리만 계속 연결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 45도가 깨져버리면 얘를 이날 이후로는 사실 투자 가치가 전혀 없거든. 이쪽으로는 투자 가치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있는 거는 되게 좀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면 요 시점에 내가 팔면 좋지. 팔면은, 그러니까 이익절이었으면 팔면 좋은데, 이렇게 폭락처럼 이렇게 그냥 훅 떨어져. 그래서 내가 손실 구간으로 훅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손절 탁 치고 다른 종목을 봐야 되냐. 다른 종목들도 다 떨어진다는 거지. 떨어지면 나는 이 한 달 포인트를 알고 있지 않냐. 여기서부터 그냥 한 달 무조건 가라. 그런 다음에 내리거라. 그러면은 내가 사도 되는 날이 나온다. 요 날 나왔잖아. 요 날 3% 이내가 되게 내가 평단가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얘는 4% 이상짜리는 될 거다. 지금 5%짜리가 나왔잖아. 5.79%짜리가 이제 나온 상황인데
이 폭락 비스무리하게 발생을 하면 내가 이제 지금 살까 이런 고민 자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이제 이 한샘을 통해서 오늘 한샘을 물탄 가장 큰 이유도 이거고, 그러니까 전 종목이 다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이야. 근데 한 달 저항선 돌파를 한 종목이 그닥 많지는 않아. 걔만 사면 된다니까? 딴 건 사면 안 되지. 딴 거는 지금 이런 위치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위치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굳이 걔를 더 산다는 거는 자살행위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자기한테 이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냥 들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이 한 달짜리 저항선 돌파를 했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치가 혹시 이 저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위치야, 이 위치를 좀 크게 이렇게 그려놓고, 저 위치가 지지선 기준으로 한 달, 1년짜리가 깨진 거 아닌가? 3월에서 3월. 아니잖아. 그지? 지지선은 이 밑에 있잖아, 지금. 사도 된다고. 이건 사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위치가 됐든 내가 폭락처럼 느껴져. 그럼 한 달 뒤로 무조건 가라. 15일에서 15일. 그런 다음에 저항선 돌파로 이렇게 쭉 내려서 사도 되는 날. 이날 사도 되고, 근데 이날 이제 사도 되고. 이 예제는 1년이 깨지지 않은 애들이잖아. 그치, 1년 안 깨진 애들. 근데 지금 오늘 산 애는 1년이 깨진 애잖아. 1년, 그러니까 오늘 이 산 경우에, 근데 깨져서 살아있질 않잖아. 저항선 역할을 못 하잖아. 아니, 지지선이 깨졌다고. 그러니까 지지선은 깨졌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오늘. 빨간색이 치고 올라갔. 오늘 다시 살아났잖아. 그래서 이게 지지선 역할을 못 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양봉 때문에 지지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옆으로 밀리는 거라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그렇지. 원래는 좀 더 크게 보면, 원래는 이거였지, 이거. 이거였지. 근데 쭉 연결해보면. 이제 오늘 양봉이 팍 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선 역할은 못하고 지지선 역할만 했던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야. 밀렸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탁 치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거지. 나는 얘하고. 근데 여기도 딱 지지선 역할을 정확하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치고 내려오잖아. 근데 치고 내려왔지만 정선 역할은 못했다고. 그 당일날. 이 빨간 날. 빨간색이 치고 올라와서. 빨간 날.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 자체를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당일날, 이제 못한 거지. 어떻게 보면. 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양봉이니까. 그럼 이제 밀린다고, 옆으로. 그래서 주가는 옆으로 쭉 밀리는 거지, 그냥. 횡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차트는. 하락 차트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횡보 차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횡보 차트라면, 이제 MACD 관점에서도 살짝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MACD 레이트 내가 되게 중시하잖아.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빨간색, 이 투자 지금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걸 알려주는 그잖아. 그래서 여전히 불길은 살아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 밑으로 아랫선을 지금 치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불통이 있으면 반등은 무조건 해. 반등은 이 빨간선 이 물통 가기 전에 반등은 무조건 한다고. 여기도 이제 반등폭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인 거지. 이렇게. 반등은 무조건 한다고. 물통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반등한다? 물통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반등을 하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반등했다 들어가. 그렇지. 반등했다 들어가지. 두고 보면 알겠네. 근데 이제 푹 들어가면 이제 당황스럽지.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런 종목들은 진짜 당황스럽지. 그런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장기 지지선 1년 이상의 이런 게 깨진 애들인 거지. 깨진 애들은 한 달 저항선 돌파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거 깨져서 살아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 차트 같은 그런 종목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한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